예, 여당 일각에서는 이 김어준 씨, 방송인 김어준 씨 방송에서도 이 국무위원 전원 탄핵, 내각 총 탄핵이 시사됐다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언제까지 임명할 것이요 물어보고 시간을 주고 그러다 보면 다 지나가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국무회의를 여러 번 했고 40여 가지고 그때마다 국무위원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그냥 같이 다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에요. 그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되는 건 우리인데 이쪽인데. 근데 일괄 탄핵과 지금 한덕수, 최상목, 마은영 임명 거부의 책임이 분명한 두 사람에 대한 탄핵, 이것을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실익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자, 여당 일각에서는 이 야당 의원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김어준 씨가 다 탄핵하면 된다라는 걸 이른바 알려준 거 아니냐, 뭐 더 나아가 지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 정치부 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살다 이런 걸 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요. 네. 이런 일들은 유신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과 가장 유사한 정치가 어떤 정치였느냐? 나치식 정치였거든요. 나치가 히틀러가 과반수를 얻은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야금 그 권력을 넓혀가지고 결국은 어떤 법을 통과시켰습니까? 수권법이라고 하는 걸 통과시켰어요. 그 수권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권한을 준다는 그런 법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결국 정권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190석 가진 그 정당이 법을 만들 거예요. 어떤 법을 만드느냐? 아예 입법권 자체를 다 들어가지고 행정부한테 준다. 그러면 행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국무회의 같은 거 형식적으로 열어가지고 히틀러 마음에 드는 대로 만들어가지고 법 집행해가지고 결국은 일으킨 게 뭡니까? 그게 제2차 세계대전이고요. 그게 독일 민족을 멸망하게 하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행정권을 아직 갖지도 못한 정당이 지금 알량한 그런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30번씩이나 탄핵권을 갖다가 남용을 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 그것과 맞지 않는 그런 법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이렇게 도출해내고 제가 봤을 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권한을 가져가면 도대체 컨트롤이 되지가 않는데 체크앤밸런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를 자꾸 더 높이는 건데 그런데 제가 답을 얻었어요. 조금 전에 어떤 답을 얻었는가 김어준 씨의 이야기에서 제가 답을 봤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간은 누구 편이다? 윤석열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그 닥치는 대로 뭐 돌이든 뭐든 다 던져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일을 하다 보면요. 오히려 더 그 자승자박에 빠질 것이다.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이 제발 좀 조금만 제정신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됩니다. 예, 박성민 최고위원 여당에서는 김어준 씨 주장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발언이 묘하게 닮아 있다라는 비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저는 문제의식이 같다라고 해서 이제 마치 지령을 받은 것처럼 이제 음모론을 펼치는 거는 부당한 정치 공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모론에 불과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치면 뭐 온갖 이 보수 집회에서 나온 이야기들과 그것을 그대로 읊는 초선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다 그럼 그 집회 주최 측에서 지령을 받은 거냐 혹은 뭐 정강훈 목사로부터 내통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이야기 저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색깔론을 펼치고 뭐 지령이라는 단어를 운운하면서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별개로 지금 상황에서 왜 이런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결국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최상목 대행도 그랬던 거고 결국 정당하게 헌재에서 결론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적됐던 거는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번 한덕수 총리의 건을 통해서도 그렇고 결국에 헌재에서 내린 판단은 명확했다라는 겁니다. 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특히 이제 특정 한 명을 임명하지 않는 상황은 위법하고 위헌적인 행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그리고 최상목 대행도 한덕수 총리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그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래놓고 왜 본인들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거고요. 이 전으로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재판관을 임명하기가 어렵다라는 주장을 최상목 대행이 펼쳤지만 사실 명백하게 자료 화면도 남아 있고요. 이 원내대표들
원내대표들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국회의장실로 보냈던 공문이 남아 있습니다. 날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1월 18일 원내대표들이 만났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고요. 박찬대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나서 회동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11월 22일까지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을 하겠다, 추천을 하겠다 이 부분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때 당시에 합의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공문까지 보내고 절차를 진행했는데 대통령의 계엄 전후로 입장이 바뀐 게 민주당입니까? 국민의힘인 거죠. 이 부분을 제대로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진 겁니다. 최상목 대행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엄 전후로 본인들의 손익계산과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입장을 바꾼 게 과연 누군지 저는 국민의힘이 한번 되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